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8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올릴 제목은 PC주의와 현실,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보았습니다. 오래전에 도서관에서 사회복지학을 읽다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 저자를 만났습니다. 모 대학 교수이더군요. 한 두 번 만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한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그 인물이 자멘호프였습니다. 자멘호프가 창안한 국제 공용어인 에스페란토,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그러라 생각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저도 그 말에 마음이 갔습니다. 물론 당시에 여러 철학자나 그런 사상가들을 도서관에서 읽고 있던 중에 자멘호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선생으로 두느냐, 어떤 사람을 제자로 두느냐 하는 이런 인물론적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상이나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롤스의 만민법 들어보셨나요? 현실주의적 유토피아를 추구한다고 주장한 롤스는 세계 시민주의에 기반을 둔 이상주의보다는 결국 현실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그 점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현실주의, 현실, 무시할 수 없는 말이죠. 최근 영국 북서부 사우스포트에서 어린이 3명이 괴한의 칼에 찔려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로 보셨죠? 이 일로 인해서 영국 여러 곳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대상은 불법 이민자, 또 망명자, 물론 이들 대다수 무슬림들이죠. 영국 정부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이들을 지원합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년 전에만 하더라도 몸이 문제가 생겼으면 그날이나 그 다음 날이면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주일 안에 가기란 거의 어렵고 20일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한국이 되었습니다. 망명자들을 호텔에서 머물게 한다. 먹고 재우고 참으로 대단한 서비스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외국인으로서 영국의 많은 혜택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이들에게 영국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영국은 우리나라에 6.25 때 지원을 와서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그런 사람들, 그 집단들은 영국에 아마 극단적으로 말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은 그들은 거의 영국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민자 이슈가 화두로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민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이 자택근무하라는 그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제쯤인가 행복지수 한국은 몇인가 하고 조사를 했더니 52위. 작년보다 2단계 올라갔다라 그러더군요. 영국은 20위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이런 여유로운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 불법 이민자, 그리고 난민들을 호텔에서 재우고 버스와 차비를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환경을 따지면 영국이 참 잘 사는 나라다 하겠습니다. 정치에서 말하는 진보 보수, 정당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는 불순물이 없는 상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며 인식되도록 홍보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성장 과정, 뻔한 거 아닙니까? 정치인은 오직 국익과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영국이나 그런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선심을 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못 됩니다. 말을 하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제하겠습니다. 노동시장과 에너지 안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2024년의 기후변화를 보았을 때 물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PC주의, 사전적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차별 등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주장. 그렇죠. 이것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political correctness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민족 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이제 머지않아 곧 우리나라도 이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의 국적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다문화 가정 또는 직장일로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 국적을 갖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군복무를 의무화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대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법을 군복무를 통해서 몸에 익힐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민주주의의 종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종말은 불균형에서 온다. 삼권 분립이 균열이 일어난다. 무지막지한 입법 독주는 그 신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집에 아집을 더하고 고집에 고집을 더해요. 눈을 뜨고도 보이지 않고 귀가 열려도 들리지 않는 그런 정신 마비 상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제발 정신 차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의의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의의가 뭐예요? 이것은 의는 개인적인 덕목이죠. 의를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의, 의, 공정 이런 말을 잘 아시죠? 왜 그렇게 잘 알겠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공부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판단이라는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에서 여러분이 통하는 말입니다. 정의는 사회적 덕목이죠. 준법 행위를 가리킨다. 이미 많은 국회의원들은 악법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악법을 이용해서 범죄를 서슴없이 지르는 자들입니다. 대다수일 거라 확신합니다. 악한 자의 습성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거짓과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미안하거나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최재형 목사의 그 발언, 뉴데일리 그 기사에 올라온 것을 카피해 두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최재형 목사의 발언입니다. 북한은 정당한 나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후계자는 인민이 추대하고 수령이 낙점한다. 3대 세습을 옹호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가 한국 개신교를 향해서 이런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에 찌들어 성공지상주의와 성장제일주의, 번영신학과 성공신학이 판을 치는 가운데 온갖 분쟁과 추문과 탐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일부 남한교회의 현실을 보면 그야말로 가짜교회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죠. 그런 그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뭐예요? 그가 했던 행위. 몰카죠. 이런 사람들은 한국을 지옥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국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인물들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우리는 루완다 호텔이라는 영화를 보셔서 잘 알고 계십니다. 루완다. 남한의 경상남북도만 하다고 그러네요. 여기에서 새마을 운동, 과거 70년대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 새마을 운동이 여러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지만 루완다에서 활발하게 불이 붙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진짜입니다. 이런 운동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만들어낸 홍익인간, 그 역사의 그 낱말이 오늘날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 저의 119 위풍당당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